충치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탄수화물도 0g이고 당류도 0g이네. 육회는 단백질이랑 철분이 풍부하잖아요. 잇몸에 피나고 이런 분들도 육회 드시면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섞어서 바로 드시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는 사실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치과에서 과잉 진료를 하진 않고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님 오늘은 혹시 어쩐 일로? 오늘은 광장시장에 왔습니다. 광장시장에 왔는데 여기에는 추억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 바로 뒷골목에서 제가 한 3, 4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익숙한 데고, 바로 뒤에 보이는 저 텀앤탐스 보면 제가 시험 공부 항상 하던 24시간 카페, 그리고 저쪽에 보면 종로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다니던 성당도 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힘든 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누면서 치아에 도움되는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맛집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맛집 소개해 드리죠. 여기가 또 유명한 게 바깥에 엄청 유명한 약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약국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약국들은 엄청 저렴해요. 막 영양제나 아니면 탈모약 성지가 또 여기 근처에 있고, 아, 전 네. 탈모는 없지만 이제 제가 가던 육회집이 나오는데, 원래 제가 좋아하는 육회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자매 육회고 네. 하나는 창신 육회예요. 창신 육회는 여기 있네. 창신 육회도 맛있어요. 오, 근데 유명한 데는 자매 육회집입니다. 그럼 오면 항상 육회 먹고요. 그 다음에 육전, 그 다음에 묵은지, 육회 비빔밥 이렇게 하면은 딱 괜찮습니다. 44,000원. 예. 거기다가 진료 끝나고 왔으니까 사실 진로 이렇게 한다고 딱 하면. 진료 끝나고 진료.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생 때 왔을 때는 사실 하나만 시켜 먹었어요. 이런 거 하나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육회 비빔밥. 그때 11,000원 아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근데 대학생 때 주로 광장시장 오셨던 거예요? 맞아요. 예. 동기들이랑 아니면 후배들이랑 선후배들이랑. 아, 이것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고기가 들어있어요. 기본으로 나오는 예. 건데. 기본국인데 고기가 들어있어서 아, 이것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 술안주. 맞아. 원래 술도 자주 하세요? 다음날 진료 있으면 술 안 마시고, 내일은 진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로는 제로 슈가잖아요. 조금 더 충치 이런 거 괜찮아요? 맞죠. 충치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탄수화물도 0g이고 당류도 0g이네. 근데 이거 먹으면서 보통 안주도 같이 먹으니까. 기존 소주들은 조금 네. 당 설탕이 들어가요. 맞아요. 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당이 아예 빵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여기 안에 소스가 들어있어서 뭐 초장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섞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는데? 제가 육회를 또 좋아하는 게, 육회는 단백질이랑 철분이 풍부하잖아요. 네. 단백질은 잇몸의 이제 구성 성분이고, 철분은 또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잇몸에 피나고 이런 분들도 육회 드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피 난다고 육회 찾아 드시지는 말고, 피가 나면 일단 치과에 가셔야 되고요. 와, 너무 맛있어. 옛날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음식 3개를 다 같이 시켜서 한꺼번에 먹는 이런 호사를. 대학생 때는 진짜 2명이서 와서 메뉴 하나 시키잖아요. 그쵸. 4명이서 와서도 이거 하나 시키고 술만 마시다 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씩 먹어도 돼. 드실 때 이게 지금 그냥 술술 넘어가니까 그냥 삼켜버리게 되는데, 치아들도 운동을 해야지 좋은 거거든요. 기능을 해야 잇몸뼈가 유지돼요. 그 기능을 하기에 6회 정도의 이 단단함이 딱 좋죠. 막 오징어 같은 거는 오히려 씹으면 잇몸뼈 내려가 버리고, 너무 부드러운 거는 또 운동이 안 되고 하니까 딱 이 정도 식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육회도 고기다 보니까 치아에 많이 끼겠죠? 그 끼죠. 그래서 많이 끼시는 분들은 찌시를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 앞에 분명히 이쑤시개 있을 거거든요. 이쑤시개로 빼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니까 제 와이프는 그냥 제 앞에서 장난치려고 막 이쑤시개로 막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나이 들수록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배로 가는 것보다 입에 남는 게 많다고. 나이 들면 치아 사이 벌어져서. 벌어져서. 근데 안 벌어지고 안 끼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치과 가시면. 네. 그래서 좀 음식이 많이 먹는데도 배고프다 이런 분들은 치과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위가 좀 안 좋으시죠? 저는 비위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비위가 안 좋으면 치과 가서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남의 입안을 계속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비위 안 좋은데 치과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치과 의사분들은 그 나이 많은 환자분들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소아치과 많이 가지. 어린이 치과.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구취가 심해지고 이런 거. 그러진 않아요. 정확하게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치열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분명히 구취가 확실히 있어요. 치열이 안 좋으면 세균이 일단 많이 끼는데 양치가 잘 안 되죠. 치열이 안 좋으니까 양치가 되는 걸 막아요. 근데 치열이 좋으면 칫솔모가 너무 잘 닿으니까 세균이 안 남아요. 두 번째로 치열이 안 좋으면 입술이 안 다물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으니까 건조해지고, 건조하면 냄새가 나요. 근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치과도 확장 예정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강남에 온 지 지금 한 2년 됐는데 지금 이번에 또 확장하거든요. 치과 이동할 때마다 계속 단골 손님도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따라오세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마곡에서 개원했을 때도 진짜 감명 깊었던 게 판교에서 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토요일만 되시는 분인데. 근데 토요일 아침에 출발했는데 2시간 후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오다가 돌렸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엄청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남에 오게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분들이 계속 따라와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세상에 치과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확장 이전은 바로 옆 건물로 가는 거니까 10초 거리. 다른 치과 의사분들도 사실 유튜브 정말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치과장님만큼 여러 곳 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제작하시는 분은 솔직히 제가 PD로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안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건지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애초에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치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일단 너무 많고 치과 치료 자체가 일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내가 이 치료를 왜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치료가 뭔지, 치료받고 나서 비포 애프터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고치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남들은 잘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치과 가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또 친근한 치과 의사 있으면 좋죠. 저도 편집하면서 치과 가야 돼. 근데 치과는 진짜 취미처럼 옆집 친구한테 놀러 가듯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건강해요. 치아들이 간다고 해서 뭐 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빨리 가는 게 제일 싸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야. 충치는 무조건 초기에 발견하면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레진으로 하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요. 근데 이게 좀 커지면 인레이라는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한 35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져가지고 신경치료까지 해야 된다. 그럼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데 크라운 씌우면 60만 원, 70만 원 하죠. 점점 커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뽑고 임플란트를 한다? 그럼 100만 원 이상 깨지나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최근에 그 힐링 스토리라고 임플란트 좀 무료로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사회에서 받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사분들 중에. 근데 사실 학비 자체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훨씬 싸잖아요. 그냥 받은 만큼은 좀 돌려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분이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 텐데 틀니를 계속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임플란트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몇 번 더 모집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약간 뭐 신청하시라고 한마디. 그러면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관님 근데 어릴 때 꿈은 뭐였고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나는 외과 의사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엄청 감명적이었고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된 거죠. 치과왕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환자분들이 그 기존 치과에서 받았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존 치과에서는 뭐 설명 하나도 없이 치료가 들어가서 너무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 치료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걸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치과 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깊은 상담을 하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어간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이 보람을 느껴져. 유튜브 안 했으면 절대 그런 분들 안 오셨을 테니까. 환자분들이 과잉진료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과잉진료. 그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는 사실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치과에서 과잉 진료를 하진 않고 보통 충치를 예를 들면 일반 동네 치과에서는 절대 과잉 진료를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치를 바라보는 치과 의사의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잡아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는 이대로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수의 차이가 나는 거지 과잉 진료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과잉 진료는 보통 강남에 있는 공장형 치과들이 있어요. 공장형 치과. 치과 의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상당 실장들이 진료부터 치료 계획까지 다 잡는 그런 치과들이 있어요. 피부과도 피부과 원장님 한 번도 못 보고 바로 시술 들어가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공장형이라고 하는데 불법 아니에요? 실장이요? 불법이죠. 불법이고 치료 자체는 치과 의사가 하지만 치과 의사랑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나는 누워있고 치료하고 가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그런 공장형 치과에서는 과잉 진료가 100% 생길 수밖에 없다. 광고에 가격이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우리 얼마다라고 광고하는데 그런 데만 피해도 과잉 진료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치과 갔을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양력 보는 방법. 양력을 속이는 치과가 과연 과잉 진료를 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치과대학 졸업을 눈여겨보시고 고려대학교에는 치대가 없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꼭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엄청 싫어해요. 남들 끌어내리는 거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가르기가 요즘 너무 심해지니까 저는 성격이 진짜 느긋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난폭 운전이 있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구차한 바쁜가 운전하는 보다. 느낌이죠?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서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질투나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신가요? 많이 맞춰요. 질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질투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이고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려운데? 성실로 합시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 말 해도 되나요? 서울대 기만 아닌가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싶은 친구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럼 나는 더 노력해야겠다. 난 노력으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SNS 운영하시는 거 보면 주말에도 거의 안 쉴 것 같은데.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출근을 안 하는 날에도 계속 치과 관련된 걸 뭔가를 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하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거의 이런 식의 영상을 찍거나. 근데 전 젊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좀 하는 편이라서 최근에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어요? 일단은 6월 달에 저희 치과가 확장 이전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치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일단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랑 해외 진출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외 진출 거기 지점을 내는 거예요? 네, K-메디컬이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K-메디컬을 위해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유튜브 자체가 K-메디컬이죠. 되게 웃긴 게 맞춘 것처럼 컵도 치과랑 맞춤컵인데요. 그때 또 탱이냐. 근데 여기가 진짜 제가 학생 때부터 진짜 너무 많이 왔던 곳이라서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알바를 진짜 많이 했고 학생들 과외 많이 했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첨삭하는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글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돈 모아가지고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밥 먹고 어렵게 지냈던 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인생 뭐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나가다 보면 본인만의 그런 뾰족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 학생 때 유튜브 하던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저 엄청 욕했어요. 누가 유튜브를 보냐. 약간
그때는 제 시야가 그만큼 좁았던 거죠. 그리고 남들이 욕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끝까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10년 만에 이 육회 자매집에 와가지고 옛날 추억도 되살리면서 치과에 대한 정보도 들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학생 때의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환자분들을 보면서 더 좋은 치과를 만들어 가야겠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요. 내일 진료 없습니다. 저는 진료 전에는 술 안 마십니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이 꼬이네. 궁금한 거 있으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